부등식의 영역의 기본은 이 평면 자체도 이것도 다 점을 모은 거라는 거죠. 그지? 그지? 그래서 이 점들이라고 하는 게, 여기 솔직히 모든 점은 어떤 규칙이 있어, 없어? 모든 점은 규칙이 없잖아. 그죠? 아무거나 막 찍으니까 그게 평면을 이루는 거고. 그 중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애를 이렇게 하나 싹 모았어. 그래서 이렇게 쭉 했었어. 근데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야. 그럼 이 위에 있는 점의 공통점은 뭐야?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의 공통점이 뭐겠어? X좌표, Y좌표 있으면 X좌표, Y좌표 더하면 다 3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 규칙들을 모은 거지. 그죠? X좌표, Y좌표들 다 3이죠. 3,0, 1,2, 2,1 뭐 이러는. 그죠?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요게 이제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게 규칙인 거잖아, 규칙. 그죠? 그러니까 요게 다 같은 규칙이 있는 거죠. 그죠? 여기 다 같은 규칙이 있는 점들인 거죠. 그러면 이 규칙을 좀 이쁘게 다시 정리해보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 0이라고 했어. 그지? 그러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 0인 점들이라고 읽어도 돼. 그지? x 플러스 y가 3인 점들이라고 읽어도 되지만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 0인 점들. 그럼 여기 있는 애는 x 플러스 y가 3보다 작겠어, 크겠어? 큰 애들. 여기는 x 플러스 y가 3보다 작은 애들. 그래갖고 영역이라는 게 이런 어떤 경계죠. 예, 경계에 의해서 영역이 나뉘게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럼 이게 다 점들이야. 점들에 대한 얘기죠. 이 점은 어떻고, 이 점은 어떻고, 이 점은 어떻고, 이 점은 어떻고. 그지? 이런 애들이 있고. 또, 뭐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어. 요거 마이너스 2, 요건 1이야. 그럼 요거는, 뭐야? 특징이. y가 x좌표 반띵에 더하기 1인 애들. 그런 뜻이죠. x좌표 반띵에 1인 애들이에요. x좌표 반띵에 1인 애들. 오케이? 그런 애들 뭐 하는 거지? 여기 있는 애들 집어넣어보면. 그렇죠? 이런 데다 집어넣어보면 4,3 이런 애들 다 그런 거지. 그지? x좌표 반띵에다가 1 더하는 애들. x좌표 반띵에다 1 더하는 애들. 그럼 요 밑에 있는 애들. x좌표 반띵에다가 1 더한 것보다는 y가 작은 애들. 그지? 여기 있는 애들은 반띵에 1 더한 것보다는 큰 애들. 그지? 그럼 여기는 다 그런 특징이 있는 애들, 여기도 다 그런 특징이 있는 애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난 여기를 표현하고 싶다, 여기 있는 영역을 표현하고 싶다. 그럼 요건 어떻게? x좌표 반띵에 1 더한 애들보다는 작고, 그지? x 플러스 y가 3보다 작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x 플러스 y가 3보다 작고 이것보다도 작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영역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부등식의 영역의 핵심입니다. 오케이? 다 점을 생각하면 돼. 점. 이렇게 막 선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고 다 점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경계를 표현하는 방식은 내 맘대로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방식은 자기 편한 대로 선택해서. 그지? 어떤 사람은 이게 더 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떨 땐 이게 더 편하고, 어떨 땐 이게 더 편하고, 어떨 땐 이런 게 편하기도 하고, 어떨 땐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기도 하고. 그건 자기 마음대로야. 어? 편한 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써주는 게 중요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직선 같은 경우는 y는 이렇게 쓰고, y는 이렇게 쓰면 뭐가 돼? 이건 어떤 직선 윗부분이라는 뜻이지. 이거는 직선 아랫부분이라는 뜻이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표준형으로 쓰면 모르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뭐 y 플러스 뭐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이게 윗부분이 아랫부분이야. 몰라 이건. 그치? 이렇게 쓸 때는 몰라. 이렇게 쓰면 몰라. 이렇게 써야지 알아. 그지? 이렇게 쓴 거 갖고는 모르죠. 몰라야 몰라. 어딘지 몰라요. 위인지 아래인지 모른다. 일반형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표준형에서만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뭐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 뭐 4보다 작다 이러면 이거 어차피 루트 씌우면 이게 정이잖아. 정의. 중심이 1, 마이너스 2에서 x, y까지의 거리가
2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원의 내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썼으니까 여기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있고 여기에 뭐 어떤 숫자보다 작다 그러면 이건 내부야. 그지? 크다 그러면 외부지. 그쵸? 근데 이거는 표준형으로 쓴 거니까 그렇지. 근데 이 앞에 숫자가 뭐가 붙어 있다 그러면 알 수 있어 없어? 모르죠. 이게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원 같은 경우는 일반형을 쓰더라도 최고차항의 개수를 1을 넣기 때문에 일반형에서도 알 수 있어요. 직선은 이제 모르지만. 오케이? 그런 것도 이제 감당을 할 수 있어야죠. 근데 만약에 원의 방정식을 f는 xy라고 써줬으면 이렇게 써있어. 그럼 이게 아래야 위야? 몰라. 그지? 아래인지 위인지 내부인지 외부인지 알 수 있어 없다? 알 수 없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이 상태는. 그죠?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만 알 수 있어? 어떤 경계값을 기준으로 안에하고 밖에하고 이 부호가 다르다는 것만 알 수 있어. 그렇죠? 직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부호가 다르다는 것만 알 수 있지. 그지? 여기가 양수고 여기가 음수다? 몰라. 여기가 양수고 여기가 음수다? 모른다는 거죠. 오케이?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두 점 사이를 어떤 영역으로 가른다라고 했을 때 이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 영역의 경계를 fx y는 0이라고 했을 때 이걸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 fa 곱하기 fb가 0이다. 0보다 작다.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밖에 못 쓴다고요. 알겠어? 그러면 이게 뭐야? 아, 두 점을 두 영역으로 가른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뭐 직선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두 점 사이에 어떤 직선이 지난다 그러면 두 점 사이에 어떤 직선이 지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영역으로 두 개를 가른 거니까 이땐 식으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오케이? 뭐 이렇게 여러 개의 방정식을 주고서 여러 개의 방정식을 주고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원이 이렇게 있고 뭐 여기에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색칠을 해. 색칠. 이렇게. 여기인가? 이렇게. 이렇게 칠해줘. 이렇게. 그죠? 이렇게 칠해졌어. 그러면 요거를 fxy는 0이라고 하고 요거는 gxy는 0이라고 하고 요게 hxy는 0이라고 하고 요게 x는 0이고 y는 0이고 그렇게 그지? 요 영역을 표시해라 그러면 다 곱하는 거야 어차피. 응? f 곱하기 g 곱하기 h 곱하기 y가 0보다 작은지 큰지는 어떻게 알아? 아무거나 집어넣어 보는 거지. 여기 있는 점 아무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점 아무거나 어? 집어넣어봐서 계산을 해봤더니 양수다. 그러면 양수다. 오케이? x도 해야 되는구나. x도 있네. 그래서 경계를 표시하고 있는 방정식은 무조건 다 찾아야 돼. 그래서 어차피 다 곱할 거야. 곱할 거고 색칠을 할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어떤 경계에 의해서 양쪽의 부호는 무조건 반대라 그랬어요. 그지? 어? 방금 전에 얘기했죠. 경계값이 0이면 이게 양수인지 이게 양수인지는 알 수 없어. 이걸 기준으로. 그지? 하지만 부호가 반대기 때문에 여기가 색칠이 돼 있으면 이쪽은 무조건 색칠이 안 돼. 그지? 그러면 요거하고 요건 또 경계니까 여기가 색칠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 무조건 색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인접하에 있는 애들하고는 색칠이 겹치질 않아요. 절대로. 그려보면. 이렇게만 그리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요 부호는 어떻게 결정한다? 그냥 아무 점이나 쑤셔 넣어보고 그게 값이 양수면 양수, 이의 값이 음수면 음수 이렇게 쑤셔 넣는 거예요. 오케이? 절대 겹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시험 문제 많이 나는 게 이제 뭐 어떤 식을 주고 색을 칠해라라거나 아니면 색을 칠해 놓은 걸 가지고 식을 찾아라라는 시험 문제들이 내신 시험 문제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그치? 연립부등식이야 뭐 어차피 영역 그려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요.
뭐 A 값이 움직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포함되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점이든 선이든 해석을 해야 돼요. 항상 니들이 해석을 안 하면 힘들거든. 예를 들어서 2a,a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5 내부에 있고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는 1의 외부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어? 이제 아무 생각 없으면 a가 요거에 내부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중심부터 거리가 반지름보다는 짧잖아. 그치? 그럼 이게 중심이 0,0이었고 2a,a니까 중심부터 거리가 루트 5보다는 작다니까. 그죠? 2a 빼기 0의 제곱 플러스 a 빼기 0의 제곱이 5보다 작다. 그쵸? 요거보다 외부에 있다 그랬으니까 요거 정리해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2죠. 그죠? 그럼 요거는 중심이 마이너스 1,0이고 여기에 2a,a니까 요 거리가 밖에 있어야지 얘는. 2a,a니까. 그러면 2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이 2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개 연립하면 a의 범위가 나오겠지. 그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요건 어디 위에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죠. 요거 어디 위에 있어? y좌표가 x좌표에 뭐가 돼? 반땡이죠. x좌표 반땡하면 y좌표 나오는 거잖아. 그럼 요 위에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요거에 내부에 있고 요거 외부에 있는 거를 그리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가 루트 마이너스 루트고 자 아까 어디 붙어 있었어? 마이너스 1,0 여기 있고 반지름이 루트 2지. 반지름 루트 2. 루트면 여기쯤 있나? 루트 2면은 1 플러스 루트 2하고 루트 5하고 누가 크냐? 제곱해보면 3 플러스 2 루트 2고 5니까 2 루트 2하고 2하고 비교하면 이게 더 크네. 이쪽이 더 크네. 그지? 그러면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한 어떤 거? 2분의 1x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어? 그렇잖아. 2a,a는 여기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원의 외부에 있고 이 원의 내부에 있는 길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오케이?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이제 A의 범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A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그렇죠? 식 세워갖고 하면 되긴 하지만 해석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계산은 이게 더 편한데 어? 내가 계산하고 있는 게 뭔지는 알고 해야지. 그지? 내가 계산하고 있는 게 뭔지는 알고 해야지. 뭐 저거 말고도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게 미지수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서 y는 미지수가 여기에 있어. 어? 뭐 이렇게. 그럼 요거는 항상 어디 지나? 0,4 지나고 기울기가 a라고 해서 a에 따라서 회전하는 거고, 그지? 만약에 미지수가 여기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이게 평행 이동하는 거죠. 절편에 따라 평행 이동하는 거고. 만약에 이 창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 ax 제곱 플러스 뭐 어떻게 해야 돼? 2x 플러스 3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건 a에 관계없이 어디 지나? 0,3 지나는 거죠. a에 관계가 없으려니까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0 되니까 0,3 지나지. 그지? 0,3에서 a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이게 바뀌는 거죠. 그죠? a가 삐적해지고 가파라지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되다가 뭐 이렇게 되다가 a가 작아지면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음수는 이렇게 펴지는 거고. 그지? 그런 것들 다 알아둬야 돼요.
뭐 y는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다. 2ax 플러스 4다. 그럼 이것도 어디야? a에 관계없이 어디 지나? 0,4 지나지. 요거는 이제 어떻게? 기울기가 안 변하고 뭐가 변해? x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x축. 이렇게, 뭐, 0,4는 무조건 지나고, a 값에 따라서 대칭축이 바뀌는 거죠, 대칭축이. 이렇게, 뭐, 이렇게. 그지? 어? 그런 것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뭐, 원 같은 경우는 뭐, x제곱 플러스 y. 보통은 대부분 뭐, x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뭐, y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뭐 4다 이러면 이게 뭐야? 중심이 어디 위에? a, 2a니까 중심이 y는 2x 위에서 움직인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이걸 어떻게 움직일 건지 움직이면서 이렇게 변하는 것들이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다 알아둬야지 문제 풀 때 수월하게 풀 수 있지. 그래? 오케이?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얘들 이제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미지수를 하나 주고 어떤 점이 어떤 영역에 뭐 안쪽에 있다거나 어떤 영역에 바깥쪽에 있을 조건을 찾으라거나 아니면 뭐 영역에 위에 있을 조건 찾으라거나 아래에 있을 조건 찾으라거나 이제 그런 문제로 변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냐 안 그러냐?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최소 많이 나오는 최대 최소. 최대 최소 내신 문제의 대부분은 어디서 있냐? 교점에서 있어. 정답은 교점에서 있어. 잘 모르면 그냥 교점 쓰셔. 근데 이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떤 영역을 이렇게 줬으면 이렇게 만약에 영역이 있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게 만약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y 플러스 x의 최대를 찾으라는 문제가 있을 거고 y 플러스 4분의 1x의 최대를 찾으라는 문제가 있을 거고 y 플러스 4x의 최대를 찾으라는 문제가 있을 거다. 어? 그러면 이걸 다 k로 바꿔보면 이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되고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플러스 k가 되고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k가 될 거야. 그지? 어? 그럼 요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보다는 더 가파르고 요거보다는 덜 가파르지. 그러니까 어디서 최대가 되냐면 요렇게 해서 여기서 최대가 돼요. 그쵸? 1번은.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이잖아. 그럼 이거보다도 완만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서 최대가 돼요. 요 정도. 그죠? 맨 마지막 거는 제일 가파르지. 마이너스 3보다도 가파르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서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역에서 그 경계들의 기울기를 신경을 꼭 써야 된다. 대부분의 내신 문제는 얘하고 얘 사이에 낑기는 애를 많이 물어봐. 1번 같은 걸 물어본다고. 그래서 요 교점에서 경계를 주지만 아닌 경우도 꽤 있다. 그래서 항상 기울기를 좀 찾아보면 좋겠다. 직선 같은 경우는 딱 물어보는 게 요렇게 생긴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요거는 어떻게 해석해? 요걸 m이라고 하면 요게 딱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죠. x 마이너스 2부터 y 마이너스. 그럼 이게 뭔 뜻이야? 마이너스 2,2에서부터 x, y까지의 기울기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의 최대최소 찾으라는 거죠. 그지? 요거는 절편의 최대최소 찾으라는 거죠. 어차피 직선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 그치? 직선이 움직이는 게 두 가지잖아. 평행이동하거나 회전이동하거나. 그럼 평행이동할 때 뭐의 최대최소? 절편의 최대최소 찾으라는 거. 그치? 회전이동할 때 뭐의 최대최소? 기울기의 최대최소 찾으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분수 형태로 생긴 애들은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편하고, 이렇게 1차식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1차 방정식이 기울기, 아니 절편 최대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 거죠. 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y의 최대체가 뭐 이런 거. 그죠? 요건 뭐 하는 거?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빼기 1을 k라고 놓으면 결국엔 뭐? 결국엔 반지름의 최대체수 찾으라는 거죠. 어?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0에서부터. 그지? 2차식으로 써있을 때는 원의 방정식인데, 원의 방정식은 이제 그거밖에 없는 거죠. 반지름의 최대체수. 그지? 반지름의 최대체수 찾으라는 문제밖에 없어.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뭐 y 플러스 2x 제곱의 최대체수. 요건 이제 절편이에요. 절편. k라고 놓으면 바꾸면 뭐가 돼?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k. 그쵸? 어? 그러면 요럴 때는 어떨 때? 요럴 때 주의해야 될 거, 이제 1차 함수는 솔직히 말하면 1차 함수는 이런 데서 최대체수가 안 나와. 그지? 끝에서 나와. 꼭지점에서 나오지만 2차 함수들에서는 어떨 때 나와? 접할 때 있을 수 있잖아요. 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 있으면 경계가 이렇게 돼버리면 이 이해가 경계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최소 찾으라고 그러면 여기 접할 때가 경계잖아. 그지? 접할 때가 경계고 뭐 영역이 이렇게 잘린다 그러면 제일 멀은 데가 여기니까 여기서 최대점. 최소는 여기 접할 때. 그치? 포물선 같은 경우도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포물선 위아래로 움직이라고 했을 때 이 영역을 이렇게 바꾸면 포물선 같은 경우는 어디서? 뭐 이런 데서 최소가 나올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다고 할까? 이렇게. 최소는 여기서 나오는 거고 최대는 접할 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 경향을 똑바로 봐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놓고 질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우리가 k라고 놓은 값에 따라 이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크기가 변하는 건지, 거리가 멀어지는 건지, 모양이 바뀌는 건지를 따져서 그 경향에 따라 어떨 때 최대체수. 만약에 헷갈린다 그럼 어떻게 해? 두 개가 그림으로서 분간이 안 된다 그러면 두 개 다 대입을 해보면 된다. 두 개 다. 어? 근데 뭐 내가 2차 함수 그래프를 잘못 그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는데 경계가 이게 이렇게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최소지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 최소거든. 그렇잖아? 그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 대입하는 거야. 두 가지를 다. 오케이? 두 가지 다 대입해서 비교해보면 최대 최소를 알 수 있겠지. 오케이? 아시겠죠? 졸려 죽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단골로 나오는 건데 활용 문제죠. 활용 문제. 최대 최소 활용 문제. 뭐 재료 A, 약품 A를 만들 때 그죠? 그때 미지수를 놓는 건 개수예요. 개수. 항상. 어? 제품의 개수를 미지수로 놓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 세트를 만든다 그러면 A 세트를 X개, B 세트를 Y개. 이렇게. 오케이? 그럼 A 세트를 만들 때 필요한 원료를 X, Y로 나타내고 B 세트를 만드는 원료를 X, Y로 나타내면 된다. 항상.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 활용 문제에서 개수, 제품의 개수를 X, Y로 놓는다. 어? 그리고 나머지 원료, 이익 이런 건 그 개수에 따라서 그 개수에 대한 문자로 나타내주면 우리가 원하는 식을 다 얻을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항상 그 제품의 개수. 만약에 뭐 어떤 공장에서 제품 A, B 그러면 A가 X개, Y개 아니면 A가 X키로, B가 Y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오케이? 제품. 뭐 제과점에서 빵을 A, B를 만든다 그러면 A가 X개, B가 Y개. 어? 뭐 음식 A, B가 들어가 있는 뭐 음식 100g에 대한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가끔 장난치는 게 뭐냐면 질문은 은신 100g에 들어있는 양이라고 해놓고서 표에는 뭐 1kg 단위로 준다거나 10g 단위로 줄 경우에는 그 단위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여야 돼. 알겠어? 그거 항상 주의해야 돼. 그런 킬로그램이나 이런 단위가 아니면 개수가 무조건 변수 XY로 놓으면은
크게 문제 없이 다 풀 수 있어요. 다 똑같은 문제로 바뀐다. 오케이? 다 해버려.